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입니다.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은희의 노동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쌤? 네, 오늘은 인턴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 기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정규직이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이런 내용은 사실 어디서 듣기 힘든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제 친구도요, 인턴을 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 이렇게 노리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몇몇은 되고 몇몇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친구들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둘 다 비슷한 능력치고 둘 다 성격도 비슷하고 같은 기간에 인턴을 했는데 왜 이 친구는 되고 이 친구는 안 됐을까? 오히려 나는 이 친구가 더 능력에 있어서는 더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이게 친구가 보는 거랑 회사에서 보는 시각이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냥 똑똑한 거랑 일머리랑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인턴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는 그 기준 자체가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과 이제 회사, 조직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해가 안 가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예. 우선 인턴은 두 가지예요. 네. 채용 전환형, 그러니까 채용형 인턴이랑 체험형 인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체험형 인턴은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체험만 하는 겁니다. 네. 어떤 약속 없이 그냥 2개월 보통 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체험을 하는 거고요. 채용형 인턴은 요즘 진짜 많이 뜨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거 그러면은 채용형 인턴으로 뜨면 이건 그냥 인턴 뽑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공채로 뽑다가 최근에는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는 채용형 인턴을 뽑는 이유는 네. 수시 상시 채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더 많아졌어요. 오. 일단 인턴으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뽑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스펙이 좋으면 그냥 스펙 좋은 순서대로 쫙 해서 이렇게 뽑았으면 네. 막상 얘네들이 뽑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머리가 없는 거지 애들이. 그러니까 직접 일을 하는 걸 직접 보고 뽑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친구분들 중에 떨어진 분들은 좀 네. 일머리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이 채용형 인턴에서도 실제로 이제 면접을 나중에 보는데 예. 이 인턴 당시에 평가를 놓고 정말 많이 채점을 하거든요. 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전환이 될 수 있을지를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보는 시선이랑 제가 보는 시선, 친구로서 보는 시선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까 채용형 인턴과 체험형 인턴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체험형 인턴이나 단기 인턴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사례는 없을까요, 쌤? 있습니다. 오. 이게 대기업은 없어요. 대기업은 없는데 중소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 자체가 사실 구인난이 되게 심각해요. 네. 아까도 고용 브리핑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뽑습니다. 제발 지원해 주세요. 약간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즘 거의 다 대기업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기업들은 일단 인턴으로 뽑고 네. 정말 괜찮으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뽑을 생각이 너무 열려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친구들이 지원을 안 한다라는 게 사실 문제기는 하죠. 그래서 만약에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잡코리아가 최근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운영 중이라고 밝힌 기업 인사 담당자 595명을 대상으로 인턴 사원 정규직 전환 비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인턴십 프로그램 종료 후 인턴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가 질문에 대해서 기업 10곳 중 7곳에 해당하는 73.3%가 인턴 사원 중 일부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10곳 중 7곳에서 이제 정규직을 채용한 사례가 있다고 말을 한 거네요. 인턴 사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실한 근무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근태가 좋고 책임감 있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나도 성실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것 같은데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일머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좀 느끼지 않으세요? 일머리가 있고 없고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일머리의 차이는
사실 성실성인 것 같아요. 오. 이게 뭔 말이냐면 일을 아무리 좀 센스가 있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되게 센스 있고 눈치 빠르고 이런 친구들이 네. 100%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일머리라는 건 뭔가 이제 사람들은 다 이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특히 학교 공부할 때는 다 혼자 잘났잖아요. 근데 이제 조직에 가면 혼자 잘났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이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만 잘하려고 하면 되게 튄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 패턴은 어떤지 뭐 체계는 어떤지 뭐 이 계열사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매일매일 일찍 출근해가지고 계속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사실 일머리라고 하고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게 선임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기특해서. 네. 그러면 당연히 일을 잘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일머리, 뭔가 조직 생활을 잘한다, 사회 생활을 잘한다라는 게 특히 인턴 사원한테는 성실함으로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사회생활 잘하시려면 인턴에게 있어서는 성실함이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실함과 이제 떨어지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내용도 좀 짚어드릴게요. 통계에 따르면 근소한 차이로 주어진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책임감 33.9%,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을 솔직하게 질문하는 31.2%의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임감과 솔직하게 질문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성실함과 약간 비슷한 맥락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통계자료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오.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네. 이 주어진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책임감은 성실함이랑 살짝 다를 수 있는 게 성실함은 그냥 일을 배우려는 마인드고요. 네. 이 주어진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책임감은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민폐 끼치지 않고 해내겠다 이건 거예요. 보통 인턴들은 일이 주어지기는 하는데 좀 쉬운 일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기업에 따라서는 인턴이니까 그냥 대충 해요. 이런 정도만 해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줘요. 네. 기대를 안 하죠.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좀 잘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예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친구들은 성과도 좋고 성실하고 실적도 좋고 당연히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을 솔직하게 질문한다. 예.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제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정말 수시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죠? 물음표 살인마.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배님?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크는 어떻게 차야 되나요, 선배님? 대본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선배님? 대본을 갖고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숨기고 미안, 들어가야 좀 되나요? 바빠서 가볼게. 선배님, 먼저 가볼게. 이거는 성실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치껏 좀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도껏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선 정말 본인이 막 해보고 정말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배님 제가 이런 거 할 때 약간 발음이 좀 씹히거나 그런 게 자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혹시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좀 질문다운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조금 제가 당황하는 것 같아서 네. 얼굴에 좀 티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선배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이러면 좀 알려줄 법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고 뭔가 진심이구나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면 네. 막 더 알려주게 돼요. 선배들 입장에서는 얘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만큼 더 예쁨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또 다른 질문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그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나 되게 똑똑한데 내가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혼자 막 하다가 이상하게 만들고 어머.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은 너무 심취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선배들이 누구씩 좀 물어보고 해요. 그러면 네. 근데 막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턴 사원들 중에 솔직하게 좀 질문을 해달라라는 게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잘 이해가 됩니다. 그쵸. 네. 질문을 많이 하는 유형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네. 솔직하게 또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인턴 사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몇 가지 속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속성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동료들과 조화를 이뤄 협업이 잘 된다. 29.4%. 업무를 복잡하지 않게 잘 정리해서 한다. 25.2%.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잘 갖췄다. 23.9%. 직무 분야를 좋아하면서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
22.5% 등의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희쌤, 이 정규직 전환의 노하우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다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네. 뭐 조화를 이루어서 협업이 잘 되고 잘 정리해서 하고 그리고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네.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좀 성실하게 좋은 질문들을 하면서 그래도 주어진 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어떤 의지 이게 가장 큰 정규직 전환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협업. 그리고 정리, 전문 지식, 그리고 일을 대하는 태도,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는지가 이 인턴 사원의 정규직 전환의 노하우로 짚어주셨습니다. 인턴 사원에게 요구되는 점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면으로 경력직에게 요구하는 역량은 신입사원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경력사원 채용 시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성이 응답률의 68.9%로 가장 높게 선택된 게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급해서 그래요. 경력직을 빨리 뽑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우리 기업에 잘 맞는 사람을 뭔가 네. 뽑으려고 하면 신입부터 제대로 뽑아가지고 교육을 착착착착 시켜나가겠죠. 사실 그게 제일 베스트기는 하죠. 네. 근데 경력직을 따로 채용을 하는 건 정말 너무 급한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제일 1순위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채용 방식 자체가 신입들과는 정말 다르죠. 애초부터 자소서 이런 거보다는 경력 기술서, 이력서 이런 걸 훨씬 많이 보고요. 면접도 조금 간소화해서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신입이랑은 뽑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또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경력직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이 다음으로는 팀워크가 55.3%, 적응력 45.6%, 추진력 45.1%, 성실성 36.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사원은 이 팀워크, 적응력, 추진력, 성실성인데 좀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일단 우리가 편입생을 생각해 보시면 되게 빠를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이 학교 입학해서 OT도 가고 MD도 가고 막 수업도 듣고 막 이런 시행착오를 다 겪으면서 네. 같이 동고동락한 동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편입생들은 그게 없단 말이죠. 맞아요.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학생들과 많이 어울리는 게 또 편입생들이잖아요. 맞죠?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좀 그렇죠. 이제 공백이 있었던 친구들끼리 좀 많이 어울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예를 들어 학교 다니면 고학번 선배들 네. 편입생들이랑 잘 어울렸죠. 특히 이제 군대 갔다 오셔서 이제 공백이 있는 그런 남자 선배들 네. 이런 분들도 되게 막 어색어색해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딱 경력직에게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 문화나 아니면 실제로 팀 분위기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직책은 있단 말이죠. 네. 이제 신입이야 막 선배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경력직인데. 이거 좀 곤란하네요. 그렇게 그쵸? 되면. 직책이 네. 있는데 막 모르겠어요. 못 하잖아요. 이럴 수가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그러니까요. 것 그럼 같아.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색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팀워크, 적응력 이런 걸 다음으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면접 때 이제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죠. 원래 얼마 받으셨어요? 뭐 이전에 회사에서 뭐 어떤 게 좀 힘들었나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음.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급도 조사를 했는데요. 실무 능력이 탄탄한 대리급이 36.9%로 가장 높게 선택됐고 팀 내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과차장급이 26.7%, 업무 이해도가 리더십이 뛰어난 팀장급도 15.5% 순이었습니다. 쌤, 대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과차장급, 팀장급인데요. 좀 이 연차가 이 살짝 작잖아요. 대리급, 그쵸. 과차장급, 팀장급. 대리급이면 한 5년 정도 됐을까요? 그쵸, 한 4년 정도? 4년 정도? 그러니까 대리급이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냥 실무 능력 좀 있는데 예. 어쨌거나 조직 생활도 조금 해봤고 그치만 막 깊게 길이 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약간 다시 들어와서 새롭게 적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프레시함이 살짝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과차장급, 팀장급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직군마다 다르겠죠. 아무래도 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군 같은 경우는 네. 좀 이렇게 있지만 웬만하면 보통은 대리급을 선호를 하죠. 근데 요즘에 약간 채용 트렌드 자체가 중고 신입을 정말 많이 선호를 해요. 중고 신입을 네. 오히려 선호한다고요? 네,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이제 유수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신입으로 들어가는 친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인턴이라도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만큼 네. 뭐 1년, 2년씩 일을 해온 분들이 신입으로 지금 지원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경력직 채용에서는 자연스럽게 대리급 뭐 아니면 연차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전에는 3년 이상 이런 거였으면 요즘엔 4년 이상을 되게 선호하고 5년 이상도 되게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직무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물론 그 직급도 되게 중요하고 연차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딱 이제 이직을 하실 때 사이즈를 봐서 뭔가 내가 연차는 한 1년 정도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직군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던가 경험치라던가 이런 게 너무 나한테 100%잘 맞아 떨어져. 네. 그러면 지원하셔도 붙어요. 왜냐면 연차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경력직을 뽑기 때문에 네. 연차도 물론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막 5년을 요구하는데 나 3년밖에 안 되고 이거는 좀 안 되고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 요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업무 능력 그리고 실무 능력 이런 거 기준으로 보고 이직을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직 팁까지 만나봤습니다. 은희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